안녕하세요. 메이븐 기술지원팀의 최승호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3D CAD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주제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아무래도 웹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 네트워크적인 문제로 화면의 전송이 중단되거나 음성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화면이 정지되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대화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해당 문제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컴포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을 컴포저를 이용해 고객이나 영업, 마케팅, 그리고 설계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적용 사례와 마지막으로 실제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라이브 데모 시연을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주제와 같이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커뮤니케이션 문서를 제작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영업, 조립, 제조 공정, 기술 문서, 교육 문서, AS 서비스 등 각종 문서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또한 이 컴포저를 이용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통 제품을 설계하고 해당 제품을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브로셔나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베가스나 프리미어 등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하곤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없이 바로 문서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문서 제작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존 문서 제작 프로세스를 보시면 제품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문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문서 제작을 모두 마친 후엔 제품 출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사양 변경이 일어날 경우 해당 문서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업이 이루어져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할 경우 제품 설계와 동시에 제품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설계된 데이터와 제품 문서의 컨텐츠가 상호작용되어 제품 사양 변경 시 문서에도 즉각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작업 능률과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더 빠른 시장 출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하면 3D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여 실제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 제품 데모 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멀티캐드를 지원하는데요. 솔리드웍스 파일만이 아닌 타 CAD 파일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컴포저를 이용해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라이브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각 용도에 맞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 관리 측면에서 기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해나 분해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손쉽게 기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제조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조립 지침서 및 제조 공정 지시서를 작성할 때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OM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아마 솔리드웍스를 통해 BOM을 내려보신 분들이라면 사용자 정의 속성값의 도번이나 재질 등의 속성값을 입력하여 사용했을 텐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메타 태그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입력한 속성값을 그대로 불러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측면에서는 제품 카탈로그 및 브로셔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컨텐츠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 만들어진 문서를 HTML로 저장하게 되면
해당 소스를 그대로 복사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으며 PDF 저장을 통해 웹에서 바로 다운받거나 볼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제품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데모를 진행할 때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해당 제품에 시연을 할 수 있고, 실제 제품의 구동 영상을 촬영하여 보여줄 경우 아무래도 자료의 시인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할 경우 시인성이 확보되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영업 및 마케팅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AES 측면으로는 조작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까 3D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3D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여 고객 조작 매뉴얼을 단순한 2D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PDF 문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레버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렸을 때 제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 만든 각각의 뷰들을 워드나 PDF로 인쇄용 또는 송부용 문서를 제작하여 현장 서비스 가이드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업체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 제품의 개발자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설계 정보를 이용해 예비 부품 카탈로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도입했는데요. 해당 부품이 변경됐을 때 매번 카탈로그에 대한 이미지 작업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부품 카탈로그의 제작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R랩에서는 영업과 고객을 위한 마케팅 및 교육 자료의 제작을 위해 컴포저를 도입했는데요. 이미지만으로 조립 지침을 생성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경우 번역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일 캐리어는 국내 캐리어 전문 생산 업체인데요. 제품 지원에 대한 영상들을 실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차량에 장착되는 캐리어의 일반용 기본파 시스템의 장착 방법 영상입니다. 자, 실제 제품으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려 한다면 아무래도 제약이 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활용할 경우 영상의 시각의 변화가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손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을 위한 영상뿐 아니라 내부 교육용으로도 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준다면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증대를 가져올 거라 예상됩니다. 자, 그럼 위 업체들이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였는지 라이브 데모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홀 메트로라는 고압 유압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실제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이용해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얼마나 간단하게 문서 제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환경이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환경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솔리드웍스 쓰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솔리드웍스와 마찬가지로 커맨드 매니저 트리처럼 이렇게 리본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탭에서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좌측에는 여러분들의 도구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어셈블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추가하신 도구나 아니면 모델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멀티캐드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열기를 통해서 어떤 문서들을 지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유건에 3D 파일을 지원하는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IGS나 스택 같은 공용 CAD 파일, 프로이, 솔리드웍스, 그리고 인벤터, 그리고 파라솔리드, 이렇게 다양한 포맷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해서 문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기본적으로 캡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뷰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뷰가 바로 캡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캡처된 뷰는 단순한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실 때 간단하게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새롭게 만든 뷰로 들어가서요, 컴포저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저에는 이 디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이용해 확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절단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엑스레이 모드를 이용하시면 부품 하나하나의 투명도를 지정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양파 껍질을 마치 까는 것처럼 부품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양파 껍질 모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뷰에 현재 오늘 작업할 문서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작업은 배터리 교체 방법 매뉴얼 작성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2D 텍스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해당 텍스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약간 텍스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보기 힘든데요. 자, 이 경우 속성창을 이용하시면 글꼴의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글꼴로 바로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자, 텍스트를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그리고 뷰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뷰에 즉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한번 이제 이 디거와 텍스트는 잠시 숨겨 놓고요, 다시 한번 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잠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모델의 배터리 커버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경우 분해 기능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나사를 분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분해도를 작성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만큼 바로 분해를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해만 하다 보니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자, 한번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이용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사가 회전되는 모습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자, 이 경우 원형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나사에 바로 이렇게 화살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약간 화살표의 크기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한번 이 화살표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화살표를 선택 후 속성창에 보시면 해당 화살표에 대한 반경이라거나 색상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색상 같은 경우 RGB 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여 바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그레디언트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투명하다가 진해지게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테두리는 잠시 없애보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 화살표가 너무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투명도를 지정해서 좀 더 진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이 화살표가 지금 이 방향으로 만약에 회전을 한다 그러면 나사가 좀 더 단단하게 체결이 되겠죠. 자,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 역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이 작업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반복 단손 노동이겠죠. 자, 따라서 이 스포이트의 모양 속성 복사 기능을 이용하시면 해당 모양에 대한 속성을 바로 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추가하고 나서 이제 이 볼트에 나사에
회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뷰를 업데이트 진행하고 새로운 뷰를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사에 대한 회전 옵션을 줄 텐데요.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각도만큼 그대로 회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진행한 후 이제 실제로 이 나사가 커버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야겠죠. 자, 이제는 이 평행 이동을 통해서 분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배터리 커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해되겠죠. 배터리 커버 역시도 간단하게 드래그를 이용하여 분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분해되기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화살표는 숨겨두고요. 자, 배터리의 분해 역시도 그냥 평행 이동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나사에 분해 지시선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경로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 분해 지시선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분해 지시선에 대한 옵션 역시도 속성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뭐 색상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선의 유형 역시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분해 지시선이 이 홀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홀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보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 맨 앞으로라는 옵션을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 분해 지시선이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에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고 나니 현재 이 배터리의 지시선이 그냥 처음 시작에서 끝으로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엔 작도 모드에서 실제 경로가 아닌 WCS 기반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실제 분해되는 모습으로 경로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분해 지시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속성 복사를 통해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만 해두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모두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뷰에 대한 이름을 변경해 보고요. 자,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베이스 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제가 준 이 회전 옵션에 따라서 나사가 분해될 때 보시는 것처럼 나사가 실제 회전을 하며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워드 문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교체 방법 매뉴얼을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았는데요. 자, 실제로 만약에 솔리드웍스에서 아니면 뭐 타캐드에서 사양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보시면은 현재 이 앞에 있는 팁에 이러한 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컴포저 문서에서 보시면 그런 거 없이 작업이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모델의 업데이트를 이용하시면 즉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된 모델을 그대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미리 작성해 놓았던 뷰 모드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이미지들을 모두 저장해 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워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뭐 이미지가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미지의 업데이트를 한 번만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았던 매뉴얼이더라도 이렇게 업데이트 한 번으로 바로 적용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문서 작업들을 다시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데요. 자, 이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은 뭐 전체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의 그 부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부품을 선택하고 뷰를 생성하시게 될 경우 현재 이 내부에 있는 부품을 바로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드래그하여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 역시 가능하겠죠. 자, 그럼 실제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자, 이렇게 부품 하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BOM에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BOM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링크 적용만 해 놓으신다면 해당 부품을 선택했을 때 그 부품에 대한 분해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BOM에서 하이라이트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링크만 만들어 놓으시면 다양하게 분해도나 BOM 그리고 부품 번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애니메이션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뷰들에 대해서 그대로 드래그만 하시면 해당 뷰가 이렇게 타임라인에 추가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해당 뷰를 그대로 드래그하여 약 2초 정도 정지된 상태로 놓고요. 자, 만약에 그리고 2초 후에 분해를 이루고 싶다 라고 하시면 분해대에 대한 뷰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추가하실 경우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6초까지 분해가 된 상태로 정지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간 정지, 2초간 분해, 그리고 다시 정지. 자, 어떠세요? 애니메이션 작업 아주 간단하죠? 자, 실제로 이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교육 일수가 딱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만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영상들을 아주 간단하게 생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P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단어가 필요 없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불필요한 출장 및 교육을 줄여주고요. 전문가다운 이미지를 이용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재사용, 그리고 2D 컨텐츠, 3D 컨텐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대한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더 궁금하거나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메이븐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븐 기술지원팀의 최승호였습니다.